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8쪽 소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음파죠, 음파. 자, 학습 목표. 소리 분석 프로그램으로 소리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리를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진폭, 그리고 진동수, 그리고 파형. 진폭은 크기, 소리의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느냐, 작은 소리를 내느냐.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보면은 도, 레, 미 이런 거, 이게 바로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파형은 뭐냐면 파동의 파동의 모양을 파형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의 모양에 따라 우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리 또는 리코더 또는 사람의 목소리, 즉 우리가 친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친한 친구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냐?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파동의 모양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인의 목소리를 잡는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 이 파형을 분석해서 범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파동의 모양이 똑같으면 바로 범인이기 때문에. 자, 첫째 줄 읽어봅시다. 고무망치로 소리굽새를 두드리면 소리굽새가 진동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이를 음파라고 한다. 음파. 공기를 진동. 즉 여기서 우리가 매질이라는 거 배웠는데, 이 공기가 바로 음파를 전달하는 매질이 됩니다. 이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음파라고 합니다. 이 음파가 귀에 들어와 고막을 진동시키면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우리 사람의 귀 속에는 고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고막은 막이에요, 막.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사람의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귓구멍이 있죠. 귓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귓구멍에 고막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귀요비개, 면봉으로 귓구녕을 쑤시면 쑥 끝까지 집어 넣으면 막혀 있을 거예요. 이게 막혀 있는 게 바로 고막이에요. 고막. 그래서 음파, 이 소리가 공기 중에서 귓구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음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귀는 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막을 때리게 돼요.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원리예요. 고막을 진동시키면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그리고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구분. 이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아까 정리해줬죠.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동수, 진동한 횟수. 그리고 큰 소리, 작은 소리는 진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구분하는 거는 파형, 파동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탐구활동 보면 여러 가지 소리의 진폭, 진동수, 파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시험을 보면 우리 안 보지만 보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진폭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크기, 소리의 크기, 그리고 진동수는 높낮이, 고음, 저음, 우리가 음악에서, 그리고 파형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소리의 구분할 수 있는 거, 특색, 뭐 피아노냐, 뭐 바이올린이냐, 뭐 이렇게. 자, 우리 여기에 파동을 그리는 건데, 이 파동 그리는 거는 교과서 뒤에를 넘겨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탐구 활동에다가 이 파동의 모양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있죠. 뒤에 교과서를 보고 그려보세요. 자, 정리.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파동은, 작은 소리, 큰 소리는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냐면 진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 우리가 북을 생각하면 돼요. 북을 두드리는데 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 그러면 북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세게 쳐야 되죠. 그래서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작으면 작은 소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의 파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동한 횟수. 그래서 낮은 소리는 저음이죠. 저음, 도. 그리고 높은 소리는 뭐 솔, 뭐 시, 뭐 이렇게.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다. 높은 소리는 진동수 크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의 소리를 다른 악기로 연주할 때 중요한 말이 나죠. 같은 높이의 소리. 같은 높이의 소리라는 말은 뭐가 같냐는 거냐. 진동수가 같다. 진동수가 같은 다른 악기. 즉, 예를 들어서 이 실험에서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면 실로폰과 리코더를 얘기하죠. 실로폰 그리고 리코더, 이 두 개로다가 같은 높이의 소리, 즉 도를 쳐보라는 거예요. 도 또는 레를 쳐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실로폰으로 도를 치거나 리코더로 도를 쳐도 똑같은 도지만 악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실로폰이야, 이건 리코더야. 어떻게? 파형이 다르다는 거죠. 파형.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파형이 다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소리의 크기.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파동을 비교해 보면 작은 소리가 날 때보다 큰 소리가 날 때 진폭이 크다. 작은 소리가 날 때보다 큰 소리가 날 때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뭔지 알아야겠죠. 진폭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중심으로부터 끝까지가 진폭이에요. 조심하라고 그랬던 건 뭐냐면 이 끝에서 끝이 아니다. 이거 진폭 아니에요. 이 중심부터 끝까지가 진폭이에요. 이게 진폭.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진폭이 어디죠? 여기가 진폭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진폭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 두 칸이죠. 진폭이 더 큰 것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 큰 소리 무슨 차이가 있냐? 진폭이 크다. 여기가 진폭이 크다. 그건 두 칸이죠. 여기는 한 칸. 그래서 결론. 소리가 클수록 파동의 진폭이 크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고무 망치로 두드린 소리굽새를 물에 넣으면 세게 두드린 소리굽새에서의 물결이 더 세차게 일어난다. 물체의 진동이 커질수록 공기 입자의 진동이 크므로 소리의 진폭이 커져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물체의 진동이 커질수록 공기 입자의 진동이 크므로 소리의 진폭이 커져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다음,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그리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낮은 소리. 진동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진폭을 먼저 찾아볼까요? 진폭을 찾아봅시다. 진폭은 중심부터 끝까지죠. 몇 칸이에요, 진폭? 두 칸. 오른쪽도 여기 진폭 몇 칸이죠? 두 칸. 진폭이 같아요. 여기 보면 두 칸이고 오른쪽도 두 칸. 즉 왼쪽과 오른쪽 진폭이 같다는 말은 진폭이 같음은 뭐가 같은 거죠? 소리의 크기가 같다. 뭐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륨. 소리, 우리가 볼륨 크기.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진동한 횟수가 달라요. 지금 얘는 몇 번 진동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했습니다. 세 번 진동.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번 진동했어요. 어떻게 세 번이냐면 한 번, 원래의 모양으로 올 때까지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러면 오른쪽은 몇 번 진동했나 볼까요? 이게 총 몇 칸인지 먼저 따져봐야죠. 똑같은 그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 자, 여기부터 또 똑같은 자리로 오는 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 진동했냐면 6번 진동했습니다. 즉,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이 높은 소리라는 거예요. 높은 소리는 진동 수가 많다.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프라노가 내는 소리가 베이스가 내는 소리보다 고음인 까닭은 진동수가 크기 때문이다. 고음은 진동수가 크기 때문. 자, 기타와 같은 현악기는 줄의 굵기, 팽팽한 정도, 손가락으로 줄을 누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낼 수 있고, 트럼본과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를 변화시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소리의 높낮이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이 진동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실로폰과 같은 타악기는 막대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낸다. 어쨌든 진동수를 조절해 준다. 자, 다음 페이지. 음색. 음색은 소리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 음색은 파형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형.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악기가 나왔죠. 플룻과 바이올린, 피아노, 실로폰. 파형, 파동의 모양을 보세요. 플룻은 이런 모양, 바이올린은 이런 모양, 그리고 피아노는 이런 모양, 그리고 실로폰은 이런 모양. 파동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진폭 따져볼까요? 진폭 보면 몇 칸? 세 칸. 얘 몇 칸? 세 칸. 얘 세 칸. 그리고 얘도 세 칸. 즉 진폭이 같다는 것은 현재 이 네 가지 악기는 같은 크기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진폭이 같으니까 같은 크기, 볼륨 같은 크기. 그리고 진동수도 보면은 진동수도 똑같아요. 여기 진동의 횟수. 진동수가 똑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동, 골과 골의 사이, 즉 파장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진동수가 같다는 것은 같은 높이. 예를 들어서 도면은 똑같이 다 도를 친 거예요. 그런 같은 크기, 같은 높이로 연주를 했는데 파동의 모양은 다릅니다. 이렇게 파동의 모양, 이것을 파형이라고 하고, 이 파형을 보고 우리는 악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줄,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사람마다 내는 목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자를 우리가 잡아낼 때 녹음된 목소리를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도 이렇게 목소리, 파형을 분석해서 범죄자를 잡아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으로 소리의 특징, 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